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지문, 문학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시험지 보시면 6페이지에 16번부터 18번까지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현대시고요. 크게 이제 가와 나 두 개의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이성선의 고향의 전정 1, 그리고 두 번째 나 시는 손택수의 밤물 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를 보실 때에 시가 이제 시험에서 같이 나올지 따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어, 시를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들, 특히 어떤 부분이 이 시가 같이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시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시는 것도 문제 풀 때에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를 공부하실 때에는 먼저 화자가 누군지,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강의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녹화를 하는 것이 진짜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성선의 고향의 전정 1입니다. 자, 전체가 지금 6년,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년입니다.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일단은 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나가 나왔다. 나 시적 화자가 되겠죠. 시적 화자. 자, 화자가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바람과 놀았대요. 바람과 놀았고, 그 다음에 할머니란 인물이 나오시죠. 할머니. 이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특히 봐야 될 포인트가 여기 지금 계셨습니다. 라고 해서 계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아, 과거형 문장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뭐 하는 것이다? 과거 회상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2연 가겠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늦여름 나왔습니다. 늦여름. 늦여름 하면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되겠다? 계절적 배경이 되겠네요. 자,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난답니다.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라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요 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는 가끔 지금 뭐 하셨다고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할머니는 나랑 바람의 장난, 특히 나를 지금 굉장히 살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는 어린 시절에, 그죠?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다음 3년입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커서도 덜 자랐대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어른이 안 된 거죠. 자, 3년까지 봤습니다. 필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지워야 화면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일시 정지해 주시고 필기 안 되신 분들은 필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러했습니다만 사연.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어머, 돌아가셨네요.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라고 합니다. 그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점차 추억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점차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이란 말 나왔죠. 지금, 즉 앞에 나와 있는 사연은 전부 다 과거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는 바로 과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5년 이후부터는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5년부터는요 우리 배웠죠. 예, 시의 분위기가 바뀐다. 이제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자, 마당에 누웠어요. 마당에 누웠더니만은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자, 마당에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마당에 누웠어요. 마당에 누웠더니만은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요, 별을 보고는 또 뭐를 떠올렸습니까? 지금요. 메밀꽃을 떠올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즉, 이 메밀꽃은요, 우리 일견에 나왔던 할머니가 꺾고 계시는 그 메밀인 거죠. 즉, 오늘날 밤하늘을 보니까는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는 메밀꽃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메밀꽃은 저기 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메밀꽃. 더 나아가서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을 도와주는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년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할머니는 나는 지금 이승에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메밀밭만 저승으로 가져가셨대요. 그 별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면서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뭐 한다고요? 나를 살피고 계신대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할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어디에서 메밀밭에 계시면서 나를 살피고 있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화자 자신이 여전히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잘 보이죠. 예,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바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네, 시가 되게 쉬운 시였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이라는 시를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손택수의 밤물 눈금이라는 시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혹시 전기밥솥이나 이런 곳에 밥을 한번 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밥에 이제 쌀을 넣고 이제 물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적당한 물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눈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손맛이나 손등을 넣어서 아마 어느 정도까지 아마 어머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이제 물의 높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밥물을 재기 위한 눈금입니다. 그 밥물 눈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물 눈금을 보고 일상적인 소재일 거지. 그죠? 일상적인 소재.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가 하나의 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그죠? 이 정확한 눈금을 찾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처음에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이 질거나 어떨 때는 된 밥을 먹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이제 요령이 생겼으니까 약간 이제 내가 원하는 밥을 짓기 위해서 밥맛을 손등 주름을 갖다가 조금씩 손등 그 주름에 맞는 물을 조절해 가면서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고 합니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이 난답니다. 갑자기 지금 밥물에서 이제 물 조절을 하다 보니까는요, 누가 떠오른다고요, 지금요? 할아버지 생각이 떠오른대요. 일상적 소재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지금요? 그죠? 과거 회상을 지금 하고 있네요. 맞아요. 밥물 눈금을 통해서 할아버지 생각을 한다면 할아버지 생각. 또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답니다. 이 소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년. 화자가 되겠죠. 화자. 그죠?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끼라도 아껴보세요. 그래서 한 끼를 아끼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가서 마시를 간다.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서 그 집에서 뭔가 끼니를 해결해 보고 싶은가 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화자의 어린 시절이 꽤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했던 화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이따니까지. 지금 화자는요, 일상적 소재인 밥물 눈금을 통해서 뭘 떠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 할아버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그지?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국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에다가 물을 많이 넣고 끓이던, 그죠? 김치 같은 건 넣고 김치밥국이라고도 하는, 저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예,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밥으로 먹을 때는 한 공기인데 물을 넣고 더 쌀을 불리고 밥을 불리고 하면은 훨씬 더 양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화자의 어린 시절이 가난했음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현동 나왔네요. 부산에도 문현동이 있는데 거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는 그래서 화자가 살던 동네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오죠.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답니다. 계속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던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 철이 들어서 가난하니까요. 빨리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봉지쌀 탈탈 털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으니까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이 쓰였죠.
탈탈은 의성어입니다. 청각적 심상이 나왔습니다. 그 봉지살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얼굴보다 손이 먼저 늙었대요. 그만큼 화자의 삶이 힘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자의 힘든 삶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답니다. 그죠? 전기밥솥이 감히 잴 수 없는 그런 눈금을 나는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자는요.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한다 이거죠. 힘들지만 알겠습니까? 나는 내 손에 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네요. 또는 자기 위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 주제는 손가락 주름에서 떠올린 유년의 기억을 통한 자기 위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현대시인데 이게 이번에는 가와 나시가 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네, 답은 일단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번 되겠습니다. 나는 아까 했죠. 탈탈이라는 거지. 탈탈 들리는 소리.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 그죠?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를 부각하는데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안 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서리법 쓴 적 없습니다. 가에서는요. 이거 쓴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3번에 가는 격정적어죠. 감정이 격해지는 거거든. 그런 거 없죠. 차분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나에도 단정, 뭔가를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단정 짓는 얼투 같은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조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4번 가는 상승의 이미지, 나는 하강의 이미지 둘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 가에만 봤죠. 나에는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17번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기역은요 밭둑이었습니다. 밭둑.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자꾸 보실 필요 없이 미리 좀 써두면 좋겠죠. 밭둑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니은, 미안합니다. 니은은 문현동입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밭둑이라는 곳은 화자의 동심이 어려 있는 허용되는 곳이죠.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그리고 니은은요.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빨리 철이 들어야 하는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는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안 맞죠? 3번도 보시면 화자의 슬픔이 해소되는 공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17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8번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보기를 보시면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고요.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6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이냐? 자, 가에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준다. 나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밥을 짓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의 화자에게 뭔가 충만감을 줄 수 있겠지만 가에서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은 충만감을 주기는 힘들겠죠. 그죠? 이거는 과거의 얘기니까.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시 16번부터 18번까지의 지문을 확인하고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따로 제가 이 강의 이후에는 요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변형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어, 시험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2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23번 지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에는 여러분들, 예, 고전 작품이 나와 있죠. 그죠? 고전 작품. 가사라고 하는 갈래에, 예, 고전 작품이 나와 있고요. 나에는 현대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에는요,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공답 주인가. 자, 여기 지금 제목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공답 주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이 글 전에 허전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고공가라고 하는 또 가사가 있거든요. 그 고공가에 대한 답가입니다. 됐습니까? 고공가를 지으신 분, 이 고공가에 대한 답가로서 나온 것이 고공답 주인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앞뒤 상황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화자가 나왔네요. 그죠? 나라는 인물. 이 나가 누군지를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1월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외방이라는 것은 지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어느 곳에 늙은 종이 나는 1월 망정 뭐가 이런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데 외방에 있는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을 다 보았네. 곡물이라는 것은 나라나 그죠?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곡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에 무슨 일을 했나 봐요. 그 하는 일을 다 봤답니다. 그럼 뭘까 이거지? 자, 기억입니다.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의 살림이 옛날부터 이렇던가 의문형이지만은 정말 몰라서 물어볼까요? 자기 집 일인데. 따라서 요거는 뭐다? 예,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서리법이 뭔지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댁의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이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전민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 농사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농부죠, 농부. 농부가 많단 말이 일국의 한 나라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만큼 우리 집이 예전에는 잘 살았나 봅니다. 그렇겠죠?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집 살림이 예전에는 좋았어요. 그래서 무려 종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텃밭은 이제 농사를 이제 지으려는 밭이잖아요. 그죠? 작물을 심을 밭인데 이걸 묵힌다라는 말은요. 작물을 안 심는다 이 말입니다. 종이 이렇게 많은데 텃밭을 지금 묵히는 중이다. 농사를 안 짓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거지.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을 못 가졌나.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날마다 무엇하러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누가요? 이 종들이. 종들이 지금 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어, 여기도 지금 농장이 없던가 있다. 호미 연장 못 가졌나?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지금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종들이 다 뭐 한다? 일은 하지 않고 열나무 정자 아래에서 낮잠만 잔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집 살림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앞의 내용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탄식하고 있지. 각자 맡은 바 일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살림이 좋아질 턱이 없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이런 집의 살림이 지금 어려운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 표 적용하겠습니다. 아이들 탓이던가. 자, 그럼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금 뭐 한다고요? 능욕한대요. 그죠? 창피를 주고 뒷담화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역시 기롱한다 뜻이 나와 있는데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거나 놀리는 상황이죠.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손님이 양반을 기롱하고 뭔가 지금 정상적 질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꾀로 제일하니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다른 꾀로 지가 할 일을 하니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 할까? 또 서리법이죠. 이것도 적진 않겠습니다. 그죠? 누가 열심히 할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릇된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일을 하니까 누가 이렇게 힘써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창고도 비었어요. 비었는데 창고지기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뭐 어쩌겠습니까? 할 일이 없죠. 세간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가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내 잘못은 잘 모르지만 남 잘못은 참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지. 풀어 헤치거니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대 어수선을 핀 것인가? 풀었다가 맺혔다가 헐뜯거나 덮거나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되겠습니까? 당시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적으로는요, 여기서 지금 표현법적으로는 어, 곡식 창고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대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까지 보시면은 예, 어떤 지금 화자가 그지? 이 집안에 지금 어지러운 상황, 그죠? 종들은 일 안 하고, 그죠? 각자가 지금 어지럽게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욕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쭉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종들이 지금 일단 종들이 뭔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의 이 종은 단순히 집안의 종일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이 집안을 갖다가 국가 전체로 확대해 봅시다. 그렇다면은요, 나라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의미하는 바라, 이 글이 의미하는 바라 아시겠습니까? 물론 한 집안의 종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관리들이 이렇게 부정부패하다 이 말입니다.
지 할 일 안 하고,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희롱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꾀를 부려서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나라 일을 하겠냐 이 말이지. 나라의 창고가 비었으니 창고지기도 할 수가 없고, 나라의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남을 헐뜯고 어수선하고 되겠습니까? 당시 국가의 상황을 지금 비판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략 파트 하겠습니다. 크게 기운짓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를 뉘화할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그 기운집 돼 있잖아요. 그죠? 국가로 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로 비하면은요, 바로 기강이 무너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전님, 이제 이 집 주인이겠지. 그럼 국가로 치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분 당연히 임금님이 되겠죠. 크게 기운집에 임금님 혼자 앉아서, 그죠? 아무도 자기 할 일을 안 하는데 명령은 누가 들으며 의논은 누구와 할까?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옆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누구랑 지금 임금님이, 그죠? 혼자서 명령도 들을 사람이 없고, 의논할 사람도 지금 없답니다. 아까 할까 부분도 서리법입니다. 낮시름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라고 합니다. 그죠? 즉 화자는 지금 뭡니까? 임금님을 염려하고 있네요. 이 문장 혹시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신 분들 여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몇 날인가? 예, 바로 송민곡에서 그 을려가 여인 이가 임을 걱정하면서 한 말이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 집이 일이 되기 네 탓이라 할 것인가? 이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물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없이 종들이 하는 일은 물을 필요도 없어. 잘못이 많아. 그런 걸 탓이야.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니 뭐라고 했어요? 상전님 탓이래요. 상전님 탓.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진 것은 종들 탓도 일단 있지만은, 그죠? 종들을 그렇게 딱 잡지 못하는 주인 탓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탓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만은 그렇다고 세상을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라고 합니다. 새끼 꼬는 일을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임금님께 이제 충언을 하는 거죠. 충성의 말. 임금께 충언을 하는 거죠. 충고. 어떤 충고를 하는가 봅시다.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시라. 종들을 휘어잡으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요. 질서가 잡혀야 되니까. 그 다음,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과 벌을 분명히 밝히랍니다. 상 줄 사람은 딱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딱 벌 주고, 그리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시랍니다. 이 어른종은 그럼 누굴까요? 바로 화자 본인이 되겠습니다. 화자 본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 이 말이죠. 종들 휘어잡고 상벌 밝히고 알겠나? 그걸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쓰인 표현법을 보시면은요. 앞말의 끝말이 뒷말의 첫말로 이어지죠. 종들을 휘어잡고 상벌을 밝히고 상벌을 밝히고 이렇게 앞말의 끝말이
뒷말의 첫말과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표현법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연쇄법. 여기 A 부분에 들어가는 말, 연쇄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 가끔 많이 나오죠. 연쇄적으로 자꾸 말들이 이어지니까. 진실로 이리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면, 가도 집안의 규법, 집안의 절도, 위험이 절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작품에서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일 안 하는 종과 이걸 잡겠다라고 하는 어른종, 그리고 상전,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국가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관리들, 그 다음에 고위 관리들, 화자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 임금,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임금께 충언을 올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주제,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과 임금의 역할에 대한 충고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요 밑에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요거는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적으실 때 요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 자, 나는 현대 수필입니다. 그래서 글 읽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이라는 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소설가 김정한이란 분이 나오네요. 이분의 말을 지금 뭐 했습니까? 인용을 했네요. 그죠? 인용.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에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라는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여기도 역시 김정한 선생의 말을 지금 뭐 했다? 인용했지요.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다음 내용. 자,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이런 표시 나오면은요, 특히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잠깐 여기에서 조약돌처럼부터 해서 여기까지 쓰인 표현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현법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쓰인 표현법.
일단은 딱 보이는 게 사람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몽돌처럼, 조약돌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처럼, 처럼, 판듯, 그지? 뭐가 쓰였습니까? 바로 비유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뭐도 있고, 뭐뭐도 있고, 뭐뭐에도 있고, 그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인 대꾸법도 있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략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돌탑 쌓고 싶답니다. 돌탑.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여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아마 돌탑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죠? 군데군데 큰 돌들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들은 돌탑을 쌓는데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거랍니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은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괴물로써 탑은 한층 한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와 잔돌의 쓰임 비슷하죠.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다음, 자, 돌탑과 잔돌, 그리고 나무와 산을 얘기했고요. 그거랑 유사한 게 지금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여러분들 중3 때 유추 배웠을 겁니다. 유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추. 유추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죠? 새로운 유사함을 찾는 그러한 논증 문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지금 유추를 쓰고 있어요. 돌탑, 잔돌,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돌탑과 사람 사는 세상을 갖다가 지금 유사점을 찾고 있잖아요. 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도 뭐가 필요하답니까?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그렇죠? 가끔 다툴 때에 그 사이에 끼어서, 그죠? 그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잔돌처럼 적용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돌 같은 사람은 뭘까요? 바로 무언가의 균형을, 아이쿠,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되겠네요. 봄산이 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꽃들도 뭐랍니까? 잔돌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꽃에서 또 잔돌을 파가잖아. 그지? 즉 마지막 문단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드리면요. 봄산에 나는 꽃도 잔돌처럼 작지만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봄산의 수많은 꽃도 잔돌처럼 작지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요. 주제 잔돌 같은 사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글이 대부분 다 쉬웠어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가도, 그죠?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서 통찰한 내용. 나도, 그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내용.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고요. 나머지 것들 간단히 보신다면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없고요.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 없고요. 특히 나에서는 냉소적 태도 없습니다. 차가운 웃음이란 말이야. 냉소는 알겠습니까? 그런 태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가는 아니잖아요.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23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A와 B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A와 B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답은요. 4번이죠. 가 A와 B는 둘 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지? 요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 문장 구조의 특징을 표현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반복 왜 합니까? 강조.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25번. 나의 글쓰니.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첫 번째.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되겠죠? 서로가 사람들이 그죠? 큰 돌, 작은 돌, 꽃들, 나무들이 그죠? 나무들끼리 꽃은 꽃이 꽃끼리 서로 더불어 사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자신에 대한 반성 없고요. 그 다음에 이율되죠? 예. 갈등을 중재할 사람, 잔돌 같은 사람. 답 4번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보기를 참고로 했을 때에 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같이 못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린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공답 주인가는 고공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거와 관련지었을 때, 자,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왜냐? 기억 뭐였었어요? 우리 댁 살림이 옛날부터 이렇단 말이냐? 전민이 많다는 말이 한나라에 소문났는데 아니죠. 옛날에는 잘 살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해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나를 감상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은요. 전체는 구성 요소의 집합체랍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서는 없으면 안 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잘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얻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전체가 그죠? 전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전체가 여러 가지 작은 알겠습니까?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하나하나씩은 별 볼 일 없지만 얘들은 다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얘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할 때 전체가 조화로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따라서 이걸 보시고서 이제 감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4번인가요? 가에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그리고 서로 엎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 강조한다. 나는 되죠, 지금요. 그죠? 서로 엎고 엎이고 서로 도움 주면서 그지? 근데 먹고 입고 드나드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그죠? 요 문장의 의미랑 다양성을 지닌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강좌에서는요, 16에서 18번의 현대시 두 편과 그 다음에 23에서 27, 고전시가 그 다음에 현대수필 이렇게 두 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는 남은 문학,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렇게 두 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